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이거 이유 있습니다. 생각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빠르고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보이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요? 결정 하나 내리는 것도 남들보다 오래 걸리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도 남들보다 깊고 혼자 끙끙 앓는 시간도 남들보다 길어요. 똑똑하면 다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생각이 많을수록 결정이 더 어렵습니다. 마트에서 라면 하나 고르는데 5분이 걸린 적 있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일상의 모든 선택에서 반복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가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A를 선택하면 B가 문제고, B를 선택하면 C가 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선택과부하,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생각이 깊을수록 오히려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에요. 보통 사람이 5가지를 고려할 때 당신은 15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놓치는 게 있을까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다 겪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고를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줄거리 요약을 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바로 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약을 읽는 순간 이미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서 그려져 버려요. 어떻게 전개될지, 어디서 반전이 올지, 결말이 어떻게 날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뇌가 일상에서 딱 이렇게 작동합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꺼내야 할 때 머릿속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이 시작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고. 근데 만약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한 번 다 겪은 거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파국화 사고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 예측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덕분에 실수를 미리 막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기는 거예요. 불안한 게 아닙니다. 뇌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불공평한 걸 그냥 넘기는 게 힘듭니다. 다들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만 걸립니다.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질 때,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목격할 때, 열심히 한 사람보다 잘 보이는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주변 사람들은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하고 넘겨요. 왜 저래야 하지? 왜 아무도 말 안 하지? 왜 이게 당연한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렇다고 매번 말할 수도 없어요. 말을 꺼내면 왜 굳이 그걸 말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라는 반응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속으로 삼킵니다. 근데 삼킨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말해도 피곤하고 참아도 피곤한 거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정의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불공평한 상황에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에요. 세상의 모순을 더 선명하게 보는 사람일수록 그걸 흘려보내는 게 더 어렵거든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신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선명함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기대치가 높아서 늘 실망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해가 기준이에요. 일도, 관계도, 나 자신도. 그 기준이 높다 보니 결과가 나와도 만족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완벽주의 경향과도 연결됩니다. 90점을 받아도 왜 100점이 아니지 하고 남은 10점이 눈에 걸려요. 잘 됐을 때보다 부족한 부분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걸 이상과 현실의 자기 불일치라고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이상이 높을수록 지금 현실과의 간격도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간격이 늘 당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게 당신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드는 이유예요. 5번째 이유. 깊이 있는 대화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모임에 나가고 대화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공허하지 싶은 느낌.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날씨 얘기, 요즘 뭐 하냐는 얘기, 누가 어쨌다는 얘기. 그 대화들 속에서 점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로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에 밀려와요. 나는 왜 이런 대화가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그 생각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이에요. 표면적인 연결이 아니라 진짜 생각과 감정이 오가는 대화를 갈망하는 특성이에요. 생각의 층이 깊을수록 그 깊이에 닿는 대화가 아니면 연결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가 반복될수록 더 깊은 불안이 쌓여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연결의 깊이에 닿지 못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떠세요? 한두 가지는 맞아, 내 얘기네 싶으셨나요? 사실 이 5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렵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모순이 선명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피곤하고 이상이 높기 때문에 현실이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깊이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도 혼자인 겁니다. 똑똑함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게요. 첫 번째, 생각이 많아질수록 행동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을 줄이려 하면 오히려 더 많아져요. 지금 하나만 해보세요.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할 때 분석하기 전에 일단 몸을 먼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고 해요.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시작되면 생각과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뇌는 완벽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완벽한 첫걸음은 없어요. 그냥 내딛는 첫걸음이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나를 소모시키는 것과 채워주는 것을 구분하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에요. 불공평한 상황에도, 풀리지 않는 고민에도, 깊이 없는 관계에도 전부 같은 무게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그 일을 하고 난 후 에너지가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차올랐나요? 그 느낌 하나만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먼저 알고 있거든요. 소모시키는 것을 줄이고 채워주는 것을 늘리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소모와 충정의 균형이 잡히는 순간 삶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똑똑함을 무기가 아닌 나침반으로 쓰세요. 지금까지 똑똑함이 오히려 짐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똑똑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생각이 많은 걸 남들을 분석하는 데 쓰면 지쳐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나 자신에게 향하면 달라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차오르는지,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미래를 예측하는 걸 불안을 키우는 데 쓰면 힘들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예측 능력을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데 쓰면 달라져요.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질문들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돼요. 똑똑함은 세상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똑똑함이 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똑똑하다는 게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더 깊이 보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헛되지 않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똑똑함은 짐이 아닙니다.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나침반일 뿐이에요. 그 방향을 찾는 순간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